안녕하세요. 영모기지 시리즈 3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모기지의 개념과 신청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영모기지와 다른 대안들을 실제 수치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론토에 사시는 박씨 부부 사례를 통해 각 방법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토 미드타운에 사시는 박씨 부부, 남편 68세, 부인 65세입니다. 현재 집값은 150만 달러, 기존 모기지는 완납했고 월 수입은 CPP와 OAS 합쳐서 3,500달러입니다. 문제는 월 생활비가 5,000달러 정도 필요한데 매월 1,500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RRSP는 20만 달러 정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20년 이상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씨 부부가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모기지, 두 번째는 다운사이징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세 번째는 렌트 수입으로 지하실이나 방 임대하기, 네 번째는 힐락으로 주택담보대출한도 활용하기, 다섯 번째는 집 매각 후 렌트 생활하기입니다. 첫 번째 대안인 영모기지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씨 부부의 나이와 집값을 고려하면 대출 한도는 약 6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월 수령액으로 선택하면 약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장점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며 상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높은 이자율로 현재 약 6.5%에서 7.5%, 각종 수수료가 5,000달러에서 8,000달러 정도 들고 20년 후 누적 부채가 약 120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20년 후 집값이 300만 달러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상속 가능 금액은 180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안인 다운사이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50만 달러 집을 팔고 80만 달러짜리 콘도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매매 비용을 제외하고 약 6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돈을 연 4%로 투자하면 월 2,0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프라이빗 모기지로 8% 이상의 수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프라이빗 모기지 시리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은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집 유지비가 줄어들며 콘도 생활로 편의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이사 스트레스와 비용이 크고 애착 있는 집을 떠나야 하며 콘도피가 월 500달러에서 800달러 추가로 들고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대안인 렌트 수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하실을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 초기 개조 비용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 들고 월 임대료는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장점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상당한 월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세금 혜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차인 관리의 번거로움, 프라이버시 침해, 공실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임대료 통제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대안인 힐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집값의 65%까지 약 97만 달러 정도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약 6%에서 7% 정도예요. 장점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이자율이 영모기지보다 낮으며 상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매월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이자율 변동 위험이 있으며 은행에서 한도를 줄이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씨 부부처럼 수입이 제한적인 경우 이자 상환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대안인 집 매각 후 렌트 생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50만 달러 집을 팔고 매매 비용을 제외하면 약 14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돈을 연 4%로 투자하면 월 4,600달러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렌트비가 월 3,000달러 정도라면 월 1,600달러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장점은 가장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집 유지비 부담이 없으며 필요시 더 작거나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부동산 상승 혜택을 못 받고 렌트비 인상 위험이 있으며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5가지 대안을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순수입 기준으로 보면 영모기지가 2,500달러에서 3,000달러, 다운사이징이 약 1,500달러, 렌트 수입이 1,500달러에서 2,000달러, 힐락은 마이너스 300달러에서 500달러, 집 매각 후 렌트가 1,600달러 정도입니다. 초기 비용으로는 영모기지가 5,000달러에서 8,000달러, 다운사이징이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렌트 수입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힐락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집 매각이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정도 듭니다. 위험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모기지는 이자율 상승과 장수 위험이 있고 다운사이징은 투자 위험과 콘도 시장 위험, 렌트 수입은 공실과 임차인 위험, 힐락은 이자율 변동과 한도 회수 위험,
집 매각은 투자 위험과 렌트비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 관점에서 20년 후를 예상해 보면 영목이지는 180만 달러 정도, 다운사이징은 콘도 가치 상승 포함해서 200만 달러 정도, 렌트 수입은 집값 상승으로 300만 달러 정도, 힐락은 부채 상환 후 약 250만 달러, 집 매각은 투자 수익에 따라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각 대안별 적합한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목이지는 집에 애착이 강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며 복잡한 관리를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해요. 다운사이징은 이사에 대한 부담이 적고 콘도 생활을 선호하며 적당한 현금 확보를 원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렌트 수입은 임차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수입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고, 힐락은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집 매각은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 싶고 이사에 대한 부담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해요. 박 씨 부부의 최종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여러 대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영목이지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이유는 집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복잡한 임차인 관리를 피하고 싶었으며 안정적인 월 수입을 원했고 건강상 이사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속 재산 감소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미리 상의했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동의했어요. 대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면 첫째, 개인 상황과 선호도입니다.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세요. 둘째, 재정 상황입니다. 현재 수입, 필요한 생활비, 기존 자산, 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셋째, 미래 계획입니다. 얼마나 오래 현재 집에 살 계획인지, 상속 계획은 어떤지, 건강 악화 시 계획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시장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금리 상황, 임대 시장 상황을 고려하세요.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 설계사와 상담해서 전체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고 세무사와 상담해서 각 대안의 세금 영향을 확인하며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서 시장 상황과 투자 전망을 알아보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 측면을 검토하세요. 실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면 토론토의 이씨 할머니는 다운사이징을 선택해서 콘도 생활을 즐기고 있고 밴쿠버의 정씨 부부는 렌트 수입으로 월 2,000달러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캘거리의 최씨 부부는 힐락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몬트리올의 김씨 할머니는 집 매각 후 렌트 생활로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피해야 할 실수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세요. 집에 대한 애착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세요. 둘째, 단기적 관점만 보지 마세요. 10년, 20년 후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 대안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넷째, 가족과 상의 없이 결정하지 마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활용 사례도 소개하겠습니다. 영목이지와 렌트 수입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영목이지로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고 렌트 수입으로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다운사이징과 힐락을 조합하면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필요시 힐락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렌트 수입과 다운사이징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처음에는 렌트 수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관리가 어려워지면 다운사이징하는 방법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며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한번 결정한 후에도 상황이 변하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목이지 실행 후 생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목이지로 마련한 현금은 생활비, 의료비, 주택 수리,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세요. 캐나다에서는 영목이지로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OAS, CPP 등 주요 연금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목이지를 이용해도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재산세, 주택보험,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을 연체하거나 집 관리가 소홀해지면 대출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영목이지는 상환이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원금이 누적되어 집에 남는 지분이 줄어듭니다. 정기적으로 대출 잔액과 집값 변동을 확인하고 필요시 일부 상환도 고려하세요. 집을 팔거나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할 때 누적된 대출금과 이자를 한 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을 계획한다면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영모기지는 일반 모기지나 주택 신용한도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초기 비용, 법률 상담비 등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금융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적에 맞는지,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반드시 금융 전문가나 상담가와 상의하세요.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영모기지 활용법부터 이후 생활관리, 주의사항까지 시리즈로 함께했습니다. 영모기지는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신중한 계획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든든해지길 바라며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 The Dream Financial Mortgage License Level 2